경찰이 이른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당원 게시판 사건의 수사를 재개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게시판 관리자를 소환해 조사를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당원 게시판 사건의 수사를 다시 수사를 재개한다는 의미,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한동훈이든 네. 그 명의 도용을 한 한동훈 가족이든 네. 곧 이제 소환 조사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거 진상이 이제 낱낱이 밝혀질 일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네. 그동안은 정치적인 이유로 경찰 수사가 미적거렸다면 이제는 선거도 끝난 마당에 오해를 살 일도 없고 국민의힘에서 자료도 다 제출했고요. 네. 이 일가족의 대규모 명의 도용, 여론 조작, 그리고 조직적 증거 인멸. 네. 이거 저는 사법적 단죄를 피해가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주말에 MBC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친한계인 윤인석 전 대변인이 이런 말을 했대요. 뭐라고 했죠? 이게 설령 가족 명의 도용 범죄라도 네. 가족 범죄인데 왜 한동훈한테 죄를 묻느냐. 그건 사실상 친한계 스피커가 이거 가족이 범죄 저지른 건 맞다고 인정한 건가? 근데 왜 한동훈한테 죄를 물을 수밖에 없냐면 네. 가족이 한 걸 본인은 어느 순간부터 알았을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계속 부인하고 묵인했고 그리고 조직적 증거 인멸이 있었어요. 이게 문제가 되고 나서 그날 밤 자정 무렵에 갑자기 서버가 셧다운이 되고 진은정 명의와 한동훈 명의 게시물들이 다 삭제가 돼요. 수백 건이. 근데 그 당원 게시판을 셧다운하고 삭제시킬 수 있는 권한은 최고위층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는 그 당시 그 비대위원장 당대표였던 한동훈이 개입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가족 문제 연좌제가 아니라 네. 그 증거 인멸 혐의 때문에 한동훈도 같이 묶이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사람들이 이 진상을 또 많이 까먹고 잘 모르는데. 아니 그래갖고 그때도 그게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오더가 내려와서 지웠더라도 그 지운 실무지는 뭐 직접 지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증언이 좀 나올 수 있으면 그렇죠. 실체가 드러날 것인데 경찰 조사에서 이런 점이 좀 드러나지 않을까. 왜냐면 그 당시에 너무 많은 의혹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진짜 뭐 장인어른 명의로 했다 그러는데 그 시간에 뭐 사위 집에 와가지고 장인어른 이걸 하셨. 그거는 뭐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맞지 않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지만은 그 당시에 수사가 중단되면서 의혹들이 해소가 되지 않고 여기까지 끌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마무리를 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시기적으로 이게 지금 수사할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제 약간 국힘에서 한동훈의 복당에 대해서 약간 거부를 하는 의미가 좀 있습니까? 이것도 궁금하네요. 김수비 평론가님. 네. 예. 저는 이 사건을 뭐 길게 가타부타할 가치가 있는가? 네. 일단 생각을 하고. 그래요? 네. 근데 경찰이 수사를 지금까지 안 하다가 이제 뭐 사건 한창 되고 나서 본격화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이유도 잘 모르겠고, 근데 한동훈 씨가 그 게시판에 글을 본인이 쓴 건지 가족이 쓴 건지, 뭐 가족이 썼다고 하는데, 그러면 본인이 알고 있었으면은 그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문제가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도 좀 우리나라 현재 정치 상황이 비춰봤을 때는 지역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빨리 얼른 조사를 해서 그 진상을 밝히든지 못 밝히겠으면 이제 거기서 묻히는 거겠죠. 예, 그 여부를 빨리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이 국민들이 이거에 신경 쓸 가치가 있는 사건인가. 예,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이거 뭐 한다고 지금까지 이렇게 끌고 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여론이라는 게 온라인상에서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네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소위 말하는 조중동의 지면이나 뭐 TV조선 채널A 같은 종편 방송뿐만 아니라 온라인 커뮤니티, 뭐 당원 게시판, 댓글 이런 것들로 여론이 만들어지고 심지어 바이럴 업체들도 막 있어요. 네. 뭐 음원 같은 경우는 뭐 사재기 논란도 있고 막 그러니까 뭔가 이 온라인 여론을 조작해서 여론을 만드는 것에 대한 국민적 심판 정서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당의 유력 정치인이 또 이제 본인이 자칭 대선 주자라고 하는 사람이 또 당대표까지 했던 인물이 가족들의 어떤 여론 조작 행위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증거 인멸을 했다면 이거는 온라인 시대에서는 묵과할 수 없는 국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이 문제에 대한 형사적 책임 여부가 명백하게 밝혀져야 그 이후에 한동훈이라는 정치인 저는 뭐 복당이 불가능하다고 보지만 네네.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을 보수 진영에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네. 만약 이게 수사돼서 경찰이 송치하잖아요. 네. 검찰이 이제 기소하거나 해서 재판으로 가고 유무죄를 다투는 상황이 되면
그거 무죄 나오기 전까지는 한동훈을 받자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뭐 중립 성향의 의원들도 네네.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또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형사적으로 뭐 네. 업무 방해라든지 이런 거에 해당하면은 처벌을 받는 건데 근데 이게 무슨 여론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쳤는가 이거 사건 불거지기 전에 아무도 몰라요. 게시판에 무슨 글이 올라왔는지 국민의힘 게시판에 누가 얼마나 들어가 보겠습니까. 그리고 그 여론에 대해서 이제 그 주로 보면 문제가 된 글이 김건희 씨라든지 쪽을 비방한 글이잖아요. 근데 그걸 아니더라도 이미 시중 여론이 아주 나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범죄인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는 맞지만 근데 이게 무슨 여론을 조작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 지지율이 곤두박질 쳤다거나 이렇게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 근데 여기서 굳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어폐가 네. 하나 있는 게 네. 지나간 일이라 이제 김수민 평론가도 잘 모르거나 까먹을 수 있는데 네. 그때 유독 채널 A라는 방송사에서 네. 당원 게시판에 이런 글들이 올라온다라고 방송을 많이 했습니다. 어허. 거의 전례가 없이. 채널 A에서. 그리고 김종혁 씨 등 친한계 최고위원들이 당원 게시판에 이런 글들이 올라온다면서 윤 정부를 비판하는 근거로 최고위 발언 등에 이걸 많이 써먹었어요. 그 전까지는 단계에 무슨 글이 올라와도 우리가 관심이 없었는데 유독 그 한동훈 가족들이 여론 조작을 일삼던 그 시기에 이게 언론사 기사 소스로도 활용이 되고 친한계 스피커들의 발언 근거로도 많이 활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저는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채널A에 그게 기사화됐던 건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그걸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해서 채널A 이런데 그 솔직히 정치권에서 뭐 이런저런 종편의 내용이라든지 또 출연자 구성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압력을 행사를 합니다만 그 종편의 시청률이라는 것이 높아봤자 한 자릿수인 것이고 거기에서 보도가 됐다고 해서 그게 여론을 움직인 것이 아니다. 차라리 반대로 여론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편승해서 뉴스 채널에서 그렇게 보도를 했을 수는 있겠죠. 물론 그건 있어요. 그 한동훈 의원하고 어떤 특정 기자들 간에 혹시 유착 관계가 있었는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사실 당원 게시판은 별거 아닌 건데 그걸 기사화한 건 문제긴 해요. 예, 그런 부분들은 밝혀볼 필요는 있겠지만 근데 그걸 포함하더라도 이게 시중 여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당원 게시판 사건에 요거 이제 그 크기 차이를 서로 이게 의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이 당원 게시판 사건 때문에 한동훈 의원이 유죄를 받는다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죄를 받게 되면은 뭐 유죄를 받으시는 거죠. 이미 나가셨으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직 뭐 당에 남아 계시고 이랬으면은 그 유죄가 근거가 돼서 뭐 제명이 되거나 이럴 수 있지만 이미 나가 있는 상태에서 그냥 무소속 의원 열심히 하시는 거죠. 다만 이제 본인께서 복당을 하고자 하시는 바람은 계속 밝혀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뭐 혼자만의 생각으로 끝나게 되는 거겠죠. 왜냐면은 이게 실제로 지금 뭐 한동훈 대표의 복당에 대해서 국힘 내부에서 뭐 들어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의 목소리가 힘을 얻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저는 방금 김수민 평론가가 얘기하신 거에서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해서 그런 행위를 함으로써 뭔가 실제 여론은 그러지 않았는데 실제 뭔가 국민 여론이 국민의힘에게 비판적이지 않았는데 이런 행위가 있음으로써 그렇게 된 건 전 아니라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요. 근데 약간 그 뒤에 이제 이어서 말씀하신 거가 결국 쟁점인 거죠. 이게 일종의 본인께서 당의 지도부나 이런 걸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라면 그게 실제로 뭔가 영향을 끼쳤거나 끼치지 못했거나는 별개로 이 정당에선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런 행위가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약간 따로 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이나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 여론이 다 한동훈 때문이다. 그거는 반대로 한동훈 대표나 그걸 보도한 언론의 영향력을 너무 높게 쳐주는 거고요. 다만 그런 행위가 그런 목적으로 행해졌느냐 이건 또 다른 얘기거든요. 여기가 좀 쟁점이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예. 자 어쨌든 의견이 조금 갈리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뭐 이슈도 뭐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넘어가기 전에 우리 세고 기사님의 메시지를 조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욱을 보면 정치평론 방송에 적절한 정도의 유머를 잘 섞는 듯 하시면서 슈퍼챗 쏴주셨습니다. 예. 이분에게 커피 좀 보내주십시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분 또 멤버십 가입도 하셨는데 예, 슈퍼챗도 보내주셨어요. 예, 커피 하나 보내주세요. 예. 우리 최 씨님께서 화수는 별로라서 멤버십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의도몰에서는 가끔 제가 또 구매합니다 하시면서 또 5만 원 투척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붕붕이님께서 저희 답변답 회원
가입하신 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성남총장님께서 한동훈 의원은 지금이라도 IP를 까십시오. IP를 까기 힘들면 머리라도 까십시오. 네, 라고 네, 명언을 또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분봉은님께서 10,000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BKG님께서 단계로 윤석열만 깐 게 아니라 이준석부터 안철수, 정점식 기타 등등 개난사를 해놨구만 무슨 헛소리냐라고 이렇게 메시지 주셨습니다. 예. 자, 오늘 저희가요 방송의 목표치를 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네. 예. 좀 약간 좀 소소하게 저희 좋아요 오늘 방송 1,300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난하게 예. 가시죠. 1,300개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희가 또 커피 쿠폰 우리 세 분께서 마음에 드는 댓글 뽑아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1,300개. 네. 빡셀 것 같은데. 좋아요 1,300개 빡세다. 네. 여러분들 한번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1,300개 빡세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십시오. 지금부터 좋아요 눌러줘. 눌러주십시오. 네. 보여주세요. 1,300개만 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이 13일이니까 1,300개. 내일은 14일이니까 1,400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 조희정님께서 김수민 씨 말대로라면 김경수는 왜 간 거죠? 그 댓글로 국민 여론이 움직인 것도 없는데요. 김경수가 여론을 움직여서 감옥에 갔나요? 이 되게 위험한 논리예요. 그렇죠. 아 그래요? 그럼 여론을 안 움직였으면 괜찮다는 겁니다. 김경수가. 그러니까. 국정원 댓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국정원 댓글 때도 엄하게 처벌하고 진상조사 해야 된다고 했지만 근데 그것 때문에 선거 결과가 뒤집혔다거나 그렇게 얘기하는 건 문제를 호도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론 조작을 시도를 했다면 그 자체로 나쁜 거지 그게 여론에 얼마만큼 영향을 끼쳤는가는 나중에 문제인 거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시험하다 컨닝했잖아요. 네. 근데 뭐 한 문제 정도 컨닝을 했어요.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컨닝을 안 했다 할지라도 합격되는 것으로 드러났어요. 점수는. 그러니까 김수민 근데 평론가 말은 여론에 큰 영향 없었어도 이건 잘못이면 범죄행위고 처벌받아야 된다라는 맞아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김경수하고 다른 점은 김경수는 매크로를 썼잖아요. 네. 여기 가족 매크로를 썼고 이거는 이게 의혹이 사실이라면 한동훈 의원의 수작업일 가능성이 크죠. 간해수공업인 거죠. 그러니까 매크로하고 간해수공업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의혹이 저희가 사실이라 해도. 음주운전자가 사람 안 쳐도 처벌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행위가 네. 그게 어떠한 결과를 이루지 않았어도 처벌돼야 되는 일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김평론가 입장은 제가 정리를 해보면 이게 잘못이면 처벌받아야 되는 건 맞다. 네. 근데 이것 때문에 여론이 막 크게 영향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정도의 의견인 걸로 제가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네. 예, 알겠습니다. 처벌할 필요 없다 뭐 이런 내용은 아닌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반월 도둑과 소도둑은 같은 도둑이다. 뭐 이런 말씀이시죠. 근데 물론 처벌 수위는 좀 다르겠죠. 아마도 그렇죠. 이게 법정으로 가도요. 매크로를 썼느냐 안 썼느냐 때문에 이 처벌의 수위는 좀 다를 그렇죠. 거예요. 그 행위가 하는 방법론이라는 것도 뭐 범죄에 큰 영향이 있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뭐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도 그냥 단순 살인이 되느냐 계획 살인이 되느냐 그 차이였던 거잖아요. 그 증거 인멸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백히 차이가 있다. 네. 어쨌든 이 당원 게시판 사건이 다시 재수사가 된다라는 것이 이제 한동훈 의원의 복당을 저지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안철수 의원이 또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 의원 복당에 반대한다라는 뜻을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복당을 하면 당이 개파 갈등과 소모적 내전에 빠질 거다라는 건데 안철수 의원의 의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파급이 커요. 지금 그 계엄 당시에 당사로 소집을 했느냐 이걸 놓고 법정 증언 때문에 한동훈과 안철수가 세게 부딪혀버린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건 심정적으로 당내에서 많은 의원들이 안철수 의원 편을 듭니다. 아니 실제로 당사 소집을 했는데 그걸 제대로 밝히지 않는 바람에 추경호 대구시장을 비롯한 여러 당내 인사들이 재판받고 곤욕을 치르고 했다. 결국 한동훈 자기 이미지를 위해서 중요한 말 쏙 빼먹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미 심정적으로 안철수 편이고 안철수 의원한테 친장동혁계나 친윤계라는 프레임을 덮어씌울 수는 없거든요. 네. 안철수 의원이야말로 국민의힘 내에서 원조 중도의 이미지를 가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대놓고 한동훈은 얼씬도 하지 말라고 이제 학을 떼면서 질러버린 거예요. 굉장히 센 워딩으로. 네네. 그럼 이걸 뭐 장동혁계, 뭐 당권파의 친윤계, 뭐 이 한동훈 압박으로 기사를 쓰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동훈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감하고 어려운 좀 외통수를 맞은 꼴이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 뭐 내가 지지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정무적으로 한동훈이나 친한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장동혁과 싸우는 건 자기들이 막 프레임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장동혁은 강성파고 뭐 극우고 어쩌고 저쩌고 뭐 윤호개인이고 근데 안철수한테는 그런 게 다 안 먹히거든요. 굉장히 상대하기 어려운 이 적을 만든 셈이죠. 어허, 예. 그러니까 한동훈 입장에서는 안철수 의원을 적으로 둔 게 굉장히 그 불리하다. 그럼요. 예. 그리고 어쨌든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면 한동훈은 왜 전부 다 적으로 돌리냐. 결과적으로 도대체 누구랑 정치를 하겠다는 거냐. 다 적으로 돌리잖아요. 얼마 전에 또 이준석 대표랑도 한 번 붙었고 네. 뭐 정의한 문제로 뜬금없이. 네, 그렇죠. 그런 이미지가 생기는 거죠. 모두를 친한 게 말고는 모두와 적이 된다는 이미지가. 네. 근데 저는 이게 궁금한 게 그래서 사실관계가 뭐예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당사로 소집을 한 게 맞아요? 아니면은 맞아요. 얘기한 대로 한동훈 대표의 주장대로 안철수 대표가 지금 뭔가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의견이나 그 당시에 뭐 느낌으로 다룰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니 맞고 틀리고가 딱 안철수 갈리는 의원은 문제잖아요. 그 당시 원내대표실 네. 기록까지 다 공개했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리고 한동훈은 자기 책에 다 있다 하지만 자기 책 어디에도 자기가 최고위를 당사에서 소집했다라고는 밝히지 않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께서 얘기하는 본인께서 얘기하는 사실이 다르다는 게 뭘 가지고 사실을 다르다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항상 얘기를 할 때 뭔가 얘기를 방금 얘기한 것처럼 아니다 내가 당사로 소집 안 했다 혹은 뭐 했는데 이거를 숨기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책에 있다 그러고 약간 그 친한계란 스피커분들이 뭔가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나중에 얘기하면 그건 스피커가 얘기한 거지 한동훈 대표 직접 얘기한 거 아니지 않느냐 이러니까 뭔가 논평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뭔가 직접 본인께서 그냥 얘기를 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래야 그걸 가지고 우리가 누구 말이 맞네를 따져보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나중에는 난 직접 그렇게 얘기 안 했다 빠져나가면 논평한 사람만 바보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직접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가타부타 갈릴 사안이 아니잖아요. 내가 정- 당사로 소집 안 했다 하시든지. 요거는 이제 정확한 사실을 밝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죠. 예. 그럼 누구의 말이 사실인지 모르고 있는 근데 상태네요. 지금 안철수 의원의 말이 사실이죠. 예. 자료를 다 깠으니까. 안철수 의원의 말이 사실일 것이다. 예. 둘 다 이게 사실관계에 대한 논쟁이 아닌 것 같아요. 양쪽에서 하는 말이 그럼 한동훈이 어떤 사실을 부인했느냐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사실 그때 문자 메시지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네. 내용하고 타임라인이 다 남아 있는데 처음에는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한동훈 대표가 양쪽 다 당사로 와라.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가 중간에는 어떤 국면이 나오냐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 있고 국회로 오라 그러는데 한동훈 대표는 당사에 있는 이 또 국면이 있습니다. 잠깐 동안에. 그러다가 다시 엇갈려서 한동훈 대표는 국회로 가고 국회로 와라라고 하는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사에 모여라. 라고 하는 이렇게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고 둘이 같은 행보일 때도 있고 엇갈릴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왔는데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 말은 처음에 한동훈 대표도 당사로 오라 그랬다. 그 얘기를 추경호 전 원내대표 법정에서 증언을 한 거죠. 그 말인즉슨 추경호만 그 국회로 당사로 오라고 한 게 아니다. 당 전체가 그런 식으로 당사로 오라고 했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고. 근데 한동훈 쪽에서 왜 반론을 하냐면 결국에는 내가 국회로 오라 그러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당사로 오라 그런 건 처음에 몇 시간 전에 얘기했던 거고 나중에 국회로 오라 그랬다. 근데 사실 두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엇갈린 것뿐이다. 뭘 부각시키느냐의 문제입니다. 뭘 부각시키느냐의 문제인데 한동훈 의원은 저는 과민했다고 보는 게 네. 그냥 보론 정도로 얘기를 했으면 되는데 반론처럼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아니, 처음에는 당사로 오라고 했던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랬는데 나중에는 그랬다라고 해서 하면 되는데 발끈을 해버렸어요. 마치.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철수 의원이 한 얘기는 이런 건데 혹시 오해하시지는 마시라. 나중에는 내가 이거 틀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건데 안철수 의원이 뭔가 거짓말한 것처럼 때려버렸고. 맞아요. 근데 안철수 의원은 안철수 의원대로 내가 뭐 거짓말했냐라고 하는 건데 근데 안철수 의원 또 얘기를 해줘야 될 게 그럼 한동훈이랑 추경호가 똑같았느냐. 근데 마치 똑같았던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 또 문제의 소지를 남긴 거죠. 근데 저는 양쪽에 좀 그 속이 훤히 보인다. 한동훈 의원은 애써 이제 차별화를 하는 것이고 네네. 안철수 의원은 이렇게까지 기자회견하는 거는 야, 친윤 세력이 앞으로 누구 지지하겠냐. 그쪽에 지지할 사람이 있냐. 장동혁 대표 친윤 세력에서도 걱정 많아요. 장 대표에 대해서. 장 대표를 계속 밀 수가 없는 사람들이 꽤 있고 그러면 내가 인수하겠다. 어차피 저 밉상 한동훈을 지지할 수는 없을 테니 내가 인수하겠다. 이런 정치적 노림수가 너무 훤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 결국 저는 이게 방금 얘기하신 거에 보론으로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계엄을 막았다 이걸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일종의 본인의
그 이미지로서 활용하시고자 많이 했어요. 네. 근데 뭐 역할 했을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그 당시에 국힘 의원분들도 다 들어가서 표결을 했으니까 계엄이 취소된 거 아니겠습니까? 중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약간 본인이 그 이미지를 다 가지고 가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좀 강하게 반발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얘기하신 것처럼 좀 오버를 한 거죠.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때 계엄 당시에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반대로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거나 혹은 반대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추경호 대표가 이걸 뭐 계엄을 지원하기 위해서 했다. 뭐 이런 주장도 있을 수 있지만 반대로 그냥 그 당시 혼란스러워서 손발이 안 맞았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뭔가 나는 확실히 계엄을 막은 사람 이렇게 이미지를 가져가고 싶은 욕심에 그냥 안철수 의원 얘기대로 그냥 하나의 증언일 뿐인데 거기에 대해 너무 강하게 한동훈 대표가 반발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하, 너무 강하게 반발한 것 같다. 예, 알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재판의 증인으로 소환되고도 출석하지 않고 있다에 대해서 비판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나는 그 법정 증언이라는 거는 굉장한 위험 부담을 지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거 잘못되면 위증죄로 처벌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본인은 10번이나 폐먼무지하고 법원에 나오지도 않고 무슨 소리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안철수 의원이 이참에 좀 당심에 호소하려고 한다. 당심을 땡기려고 한다라는 분석도 가능하죠. 근데 안철수라는 정치인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공계 좋은 뜻으로 공돌이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주변의 공돌이 분들을 보면 뭔가 하나에 팍 꽂히면 엄청 파고들어서 끝까지 가는 성향이 좀 있습니다. 자기는 그냥 진실을 말했는데 이걸 허위 선동이라고 거짓말이라고.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그리고 정치를 하면서 계속 내세우는 게 아마 도덕성일 겁니다. 우리가 안철수 의원의 도덕성 가지고 별로 비판을 하거나 막 상대 진영에서도 욕하진 않잖아요. 네네. 근데 그걸 한동훈 대표가 건드려 버린 거죠. 한동훈 의원이. 그러니까 아마 거기에 확 꽂혀서 내가 거짓말한다고? 나 아니야. 우리 모든 거 걸고 한번 끝까지 가보자. 지금 그렇게 또 불타올랐을 그 정무적인 고려 외에 정말 개인의 어떤 심정적 캐릭터적으로도 열이 확 받았을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그 한동훈 의원이 그 부분은 아픈 부분을 찔린 거예요. 법정 증언은 또 안 나갔지만 그 전에 아마 수사기관의 출석이나 뭐 참고인으로 나와서 얘기를 하라고 했는데 안 나갔죠. 네. 그때 이제 그때 저도 기억이 나는데 한동훈 의원이 김민석 같은 경우는 계엄에 대해서 그 있을 거라고 얘기도 했었고 이상하지 않냐. 우리 김민석은 왜 안 부르냐. 네. 라고 한동훈 의원이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아니 그 말을 할 수 있다. 김민석 안 부르는 건 나도 특검 수사가 미진한 거라고 본다. 근데 그것도 본인이 출석하고 할 얘기다. 본인이 출석하고 나서 해야 될 얘기인데 제가 안 나가니까 나도 안 나가겠다. 이런 거는 정치인으로서 명분이 없는 행위거든요. 어허. 근데 법정에도 안 나가고 있다. 이 부분은 아픈 구석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아니 근데 이게 출석을 하라고 했는데 안 나오는 것도 사실 뭐 괜찮습니까? 법적으로 뭐 문제가 안 되나요? 와, 글쎄요. 저 뭐 이게 피고인이 아니니까 네. 예, 피고인이면은 제가 아는 사람은 그 법정에 출석할 때 체포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 피고인이 아니니까 좀 봐주는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관계 당사자면은 나가서 얘기를 해야 되고 안철수 의원한테 반박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법정에서 증언을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예. 피고인이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근데 이제 알겠습니다. 뭐 이런 사건은 아닌데 다른 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그냥 참고인으로 이렇게 불러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뭐 안 나오고 이러면 그 혐의가 좀 확대돼서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뭐 이번 사건은 그럴 일은 아닌데 뭐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경찰이나 검찰이 부르면 나가는 게 좋다. 그렇지. 생각을 예.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샴발레님께서 합리적 보수, 바른 정치의 길을 걷는 우리 준스톤에게 발목 잡는 일들이 생기는지 왜 자꾸 생기는지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믿을 수 있는 것은 개혁신당 준스톤입니다. 화이팅하세요. 응원합니다. 하시면서 메시지 보내주셨고요. 우리 둘리호이님께서 파운데이션 떡칠하고 쿨톤인 척, 까치발 들고 키 큰 척, 칼 하트 있고 젊은 척, 나쁜 말은 아랫사람 시키고 고고한 척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장해찬 씨가 난 댓글 아니에요? 열심히 이거 하고 있던 거 아니에요? 장해찬이 둘리호이라는 의혹 아닙니다. 예. 저는 닉네임을 저렇게 귀엽게 짓지 그렇죠. 천사 이런 거 쓰잖아요. 그죠? 예, 아름답게 짓죠. 옹님께서 오늘 오전
친구쇼에서 친구쇼 진행자가 안철수 당대표 출마한다고 슬쩍 흘리던데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건 모르죠. 그건 전당대회가 당장 있지도 않고 누구나 다 당권이나 대권에 대한 욕심은 있는 거니까. 아니 그리고 뭐 안철수 의원님은 그래도 대권 후보신데 자기가 대통령도 나오시고 하는 분인데 뭐 당 대표 나올 수 있죠. 자, 우리 조희정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보십시오. 쟁점은 그렇게도 동료라고 하면서 국힘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추경호 시장이 일부러 당사로 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증언하러 오라는 법원 증명서를 몇 번이나 씹고 본인 책에도 그건 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대신 나간 거고요. 라고 조희정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스니님께서 안철수가 그 정도 정치 감각이 있었으면 이미 대통령하고 은퇴했다. 라는 메시지도 주셨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오늘 방송 저희 목표가 좋아요 1300개입니다. 13일이라서 그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예, 여러분들께서 좋아요 1300개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우리 패널분들 한 분씩 마음에 드는 댓글 뽑아서 세 분에게 제가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GK님께서 패문부제의 왕 이재명 왕자 한동훈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우리 샴발레님께서 또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주진우 플러스 한동훈은 범죄 운명 공동체다. 주진우는 새벽의 일을 다 알고 있었구나. 작성자 검색 기능 삭제, 증거인멸, 정보 도용 사실로 밝혀지면 둘은 범죄자와 범죄 공모자. 주진우는 단계 게이트 밝혀라 라고 하시면서 메시지 보내주셨고 모르겠다님께서는 어쨌든 결론적으로 뉴스에도 그렇고 대표도 국회로 오라는데 안 온 것들 때문에 내란 정당 얘기 듣는 거임라고 한 소리 하셨습니다. JJ 프로님께서 한동훈이 진짜 이간질은 좌파라 그런가 공작질하네. 공작질이네. 민주당이 나가서 뉴 이재명 하면 안 되나라고 본인의 의견 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슈퍼챗 너무나도 소중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이 쏴주시길 바라겠고 좋아요 오늘 1300개 목표니까 여러분들 많이 좋아요 버튼 한번 가볍게 부드럽게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마지막 이슈 한번 다뤄보고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투톱이라고 할 수 있는 정점식 원내대표와 장동혁 대표 국힘당 운영 기조를 놓고 견해차를 좀 보였습니다. 정정식 원내대표는 국힘이 막대한 정당 보조금을 혈세로 지원받는 만큼 국민 정당으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자 장 대표가 곧바로 당원 정당이 국민 정당의 시작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자, 두 사람의 엇갈린 시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다른 점이라기보다는 네. 그 어디에 좀 중점을 두고 있느냐 시각 차이고요. 정정식 원내대표가 아무래도 의원들 다수의 의견을 좀 반영해서 메시지를 내려고 노력을 하면 그 메시지에 또 실망감을 느끼는 당원과 지지층이 있거든요. 그걸 또 장동혁 대표가 어루만지는 거고 오늘 아침에 백불에서 박성훈 수석 대변인이 두 사람 사이에 아무 문제 없다. 의견 차이 없다는 걸 각각 만나서 확인했다라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네네. 실제로 장동혁 대표도 공식 인터뷰든 사석에서든 정점식 의원과 나 사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각자의 롤이 다른 거거든요. 역할이. 그래서 그 역할 차이에 따른 일종의 메시지 냉온 전략일 수도 있다. 한쪽이 좀 찬물을 강조하면 한쪽은 또 뜨거운 물을 틀고 하는. 근데 실제 당 내부의 분위기나 최고위가 운영되는 걸 봐서는 네. 두 사람 사이에 균열은 없고요. 지난주에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쇼츠로 널리 퍼졌는데 무슨 행사에서 한동훈 의원이 와서 축사를 하려고 하니까 네. 축사 마이크 잡기도 전에 정점식 의원이 나가버리는 영상이 되게 화제였어요. 만약 거기서 정점식 의원이 축사를 보통 축사까지는 다 듣거든요. 의원 축사는 동료 의원들 경우에 네네. 그걸 다 듣고 거기서 화기애애하게 사진으로 찍었으면 네. 뭔가 또 균열설이 더 불타올랐겠지만 많은 당원들이 진짜 사이 안 좋나 하다가 정정식 의원이 한동훈 축사 듣지도 않고 나가는 걸 보면서 뭐 약간의 차이는 있어도 큰 문제 없겠다. 뭐 그렇게 또 내부적으로는 진화가 잘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근데 방금 우리 장채구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뭐였냐면, 네. 저희가 사실 1시간 전에 오리 등이 백숙을 국물을 좀 먹지 않았습니까? 네네. 장희찬 최고의 목소리가 좀 좋아졌나요? 돌아왔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러네요. 그러면. 네.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만병통치약인가요? 이제 목감기를 낫게 해주는. 1시간 전에는 목이 잠겨가지고 우리 장채호 오늘 방송 못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오리 능이백숙 국물을 먹는 순간 약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만 여러분 기욱이 형이 이 정도로 고생하면 하나 사주세요. 네, 멤버십도 하나 해주시고. 네. 이 천하의 허이자 기욱이 형이 이 정도로 고생하면 속눈썹 치고 한번 드셔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뭐 저는 그렇게 느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김수민 평론가님의 우리 두 사람의 엇갈린 시선 어떻게 보십니까? 그 뭐 장동혁 대표는 어디 가서 정점식 원내대표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네. 정점식 원내대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이거는 기자들 취재를 통해서 알려진 바가 있는 사실인데 심지어 장동혁 대표한테 정점식 원내대표가 당신 그러다 제2의 윤석열 된다라는 말까지도 했다는 거예요. 어허. 그걸 봤을 때는 정점식 원내대표가 장 대표한테 갖고 있는 불만은 좀 불식되기는 어렵지 않나 싶고 그 장동혁 대표 하는 얘기가 흥미로운 게 당원 정당을 해야 된다. 그래야 국민 정당도 한다. 이 논리잖아요. 네네. 이게 흡사 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의 논리랑 똑같습니다. 아하. 두 사람이 지난달에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당원이 정당을 운영하는 주체는 맞지만 네. 정당 당원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정당의 성패가 결정되지 않죠. 선거에서 표를 어느 정도 얻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건데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표를 던져준 그 유권자들 그러니까 전 국민을 대변할 필요는 없어요. 정당이 1차적으로는. 그러면 그 유권자들이라도 잘 대변해야 되는데 그 지지자들이라도 잘 대변하고 있느냐 했을 때 예를 들면 지난해 대선 때 김문수 후보가 40% 넘겼는데 그 사람들이 내란 옹호하라고 다 찍어준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러라고 찍은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하는 정치라는 게 보면은 그 한 25% 정도 40-50%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20-30%를 대변할까 말까한 그런 정치를 계속하고 있고 지금 국민의힘의 이건 민주당도 마찬가지겠지만 당원들의 문제가 뭐냐면 전체 지지층이 대변이 안 되는 거예요. 당원들이 지지층 중에 일부만 대변하고 있는 그런 정치인데 거기서 당원 정당을 하겠다는 거는 이거는 대중 정당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 근데 장 대표한테는 기대할 게 없는 것 같고 저는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이 장동혁 대표하고 버려야 됩니다. 갈아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 역사가 지도자를 갈아치우는 역사였었거든요. 근데 이거 왜 발목 잡혀 있는가?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면 장동혁 대표 두둔할 당원들이나 지지자들 많이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냥 관성에 사로잡혀서 그리고 그 자신들을 대변한다고 생각하니까 좀 고집 부리듯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면은 민주당이 개판을 쳐도 국민의힘 질 수도 있어요. 스스로 더 개판을 치게 되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당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정당의 핵심 지지층이 결단을 해줘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뭐 문성호 대변인 이 지금 두 분의 사이에 대해서는 뭐 앞서 두 분께서 잘 논해주신 것 같고요. 네. 저는 좀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예전에는 당이란 당원들의 것이 맞죠. 왜냐하면 당비를 내고 그분들의 그걸로 운영이 되는 거니까. 근데 또 정당이라는 거는 투표를 통해서 권력을 획득하는 게 또 목표인 집단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국민들의 목소리에도 신경을 써야 됐다. 요 정도가 제 스탠드였는데 최근에 명확하게 이게 바뀐 게 그러니까 제가 이전 방송 한 1년 전 방송에서 했던 얘기하고 이제 완전히 달라진 게 생각해보면 정당 보조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사실 당을 운영하는데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근데 그건 나라에서 세금으로 주는 겁니다. 그런 만큼 이제 단순히 정당이니까 당원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려면 이 정당 보조금을 안 받거나 매우 적게 받는 정당이라면 그렇게 얘기를 해도 돼요.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비용의 상당수를 세금으로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당 구조라면 더 이상 정당은 당원들의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것이라고 하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좀 원론적인 얘기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뭐 양쪽 다 뭐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자, 한동훈 의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 한동훈 의원의 부울경 기반 창당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길래 요거 한번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뭐 친한계 쪽에서는 뭐 할 가능성 0%다. 뭐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렇게 하지만은 보수 원로 조갑재 대표 그리고 보수 정치 평론가 장성철 소장 등이 군부를 좀 떼고 있어요. 근데 이게 부울경 지역 기반으로 신당 만드는 것. 정광재 소장님, 네. 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최측근 아니신가요 거기? 신당이든 분당이든 예. 분당 가서 성공한 사람은 분당 주민들밖에 없다고 몇 번 말씀드렸어요. 분당 어려운 겁니다.
우리나라가 창당. 그러니까 창당이라는 게 결국에 분당이 돼야 창당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거 굉장히 어쨌든 어려운 일이에요. 쪼개는 왜냐하면 거? 우리나라가 그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소선거구제에서는 양당 구조가 고착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 해당 지역에서 한 표만 더 받으면 되니까. 근데 한동훈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창당을 한다고 했었을 때 예. 창당이라는 건 명분과 실리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일단 아직까지 이 한동훈 의원 중심의 신당 창당에 대한 명분이 네. 완전히 쌓여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게 뭐 하려면 굉장히 성숙돼야 되는데 실리라는 것도 그동안 3당 창당에서 성공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실리라는 것도 기대해 보기가 어려워요. 지금 그리고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엔 본인이 국민의힘에서 제명됐었을 때 부당하게 제명됐고 반드시 국민의힘에 돌아오겠다.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도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보수를 재건하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네. 지금 신당 창당한다고 한다면 그 동력을 가지기도 어렵고 뭐 모든 정황들을 고려했을 때 한동훈 의원 중심의 신당 창당은 저는 지금으로서는 가능성 제로라고 봅니다. 근데 조갑재 대표나 이런 분들이 하는 게 그러면 뭐 한동훈 의원 잘 못 되라고 하는 얘기냐? 그건 아니에요. 아마 제가 생각에 충정 어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정말 계속돼서 2028년 총선이 정말 3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한동훈 의원이 뭐 복당도 안 돼 있고 친한계 의원들이 지금 비례대표와 뭐 지역 의원 몇 명들 있는데 친한계 의원들의 공천 학살이 이루어지고 네. 이러면은 그때 가서는 뭐 신당 창당의 시나리오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제가 생각에 상상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렇네요. 그러면은 김수민 평론가님 보시면은 이거 장도영 대표가 친한계와 장 대표 퇴진을 요구하고 뭐 이렇게 소장파 의원들을 대거 징계하면은 이거 좀 분당 사태로까지 네. 이어질 수 있는가? 이거 스스로 친한계 대부분이 지금 비례대표 의원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하차할 수는 없고 그리고 배지가 떼지니까 네. 뭐 나가라 하면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건데 근데 이게 나머지 지역구 의원이라 그래도 아직까지 총선까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이거 조금 분당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조금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 이런 말이 자꾸 나오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무더기 징계나 이런 게 있고 실제로 다수의 제명으로 이어지고 그러면 네. 분당으로 갈만한 일이죠. 근데 분당이나 신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느냐. 그게 뭐 설령 하고 싶진 않는다 할지라도 유사시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대비가 돼 있느냐라고 했을 때 국민의힘 구성원들은 거의 대부분 안 돼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게 양당제 정치 속에서 거대 정당의 의존 노선을 네. 걸어왔고 그리고 네. 과거에 바른정당 만들어 봤는데 잘 안 됐었잖아요. 그럼 나가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분당 신당 얘기가 나오지만 그게 또 어떠한 형태의 신당이냐 이것도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한동훈 신당이다라고 했을 때 그 한동훈 신당은 어떤 당이냐? 한동훈이란 정치인에게 독창적인 내용이 있느냐? 그거는 일단 X예요. 예, 범국민의힘의 일원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을 많이 쪼개가지고 나가야 되거든요. 네. 독창적인 내용의 신당이면은 기성정당을 크게 쪼갤 필요는 없어요. 그 독창성 자체로 승부를 걸어서 아웃사이더들을 규합하는 게 첫 번째 과정이기 때문에 근데 한동훈 신당이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뭐 PK를 기반으로 한다? 이거 굉장히 옛날 정치 얘기거든요. 네. 옛날에 그 지역 맹주 이런 분들 뭐 김영삼 전 대통령까지는 아니라도 김무성 대표 정도의 그거라도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건데 지금 뭐 PK에 지역 맹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동훈 의원이 그런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PK 의원들이 다 같이 뭉쳐서 움직일 것도 아니고 다 지금 각자 도생하고 있는 정치판에서 그거는 지역 기반 정당은 불가능한 시나리오다. 그렇다면 이제 분당을 하는 게 맞느냐 아닌 게 맞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이 새로 거듭나려면 총선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 분당해야 됩니다. 예, 지금 분당해야 총선 전에 다시 재통합이라도 해요. 총선 앞두고 나면 더 이상 어떻게 옴짝달싹 못할 수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한동훈 중심의 분당이면은 그게 분당의 파괴력이 별로 없어요. 결국에는 분당을 하려면 오세훈 서울시장 네. 포함 거기가 주축이 되거나 예. 아니면 저 사람도 싶은 사람까지 포괄해야 돼요. 예, 근데 그렇게까지 이게 규모 있는 블럭이 만들어질 거냐 현실성도 오세훈 떨어지고 시장이 참전할 것 같지는 그 오세훈 시장도 약간 요즘에 이제 그 주 타겟을 일단 정권 쪽으로 그렇죠. 돌리는 그런 상황이고 당내에 대해서는 조금 이 메시지 강도가 약해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딱
총대 맬 사람도 별로 없고 여러 가지로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합리적 보수나 이렇게 개편을 하려면 일단은 분당을 하거나 혹은 분당한다고 협박이라도 해야 될 상황인데 네. 그거는 어쨌든 안 될 거다. 현재 상태에서. 녹색당 창당하셨던 적이 있잖아요. 저는 창당 컨설턴트 제가 어떤 분하고 어떤 시민분이 찾아왔어요. 예. 저를 찾아온 건 아니고 이제 제가 있던 단체를 찾아온 건데 창당을 하려고 한다 본인이. 예. 그래서 제가 정당법에 이러이러한데 이게 해보면 어렵다. 네, 이런 창당 컨설턴팅도 한 적이 있고 그다음에 그냥 뭐 컨설턴트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정치권에 예. 지금 이런 상황이면 분당이 필요하다. 그렇지. 이런 얘기는 곧잘 했었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 상태가 전 분당 협박이라도 해야 되는 상태라고 보는데 근데 구성원들은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죠. 근데 그러면은 창당하고 뭐 분당하고 이런 건 좀 해야 되는 시점이라는데 동의를 하시는 거네요. 동의하지만 기대하진 않는다. 성공할 것까진 모르겠고 네. 예, 그 정도로 지금 좀 당의 쇄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 같고 그러면은 차호 야호 자꾸 그러는데 그게 별명인가요? 아니 요즘에 그 거제 야호 예. 이거 가지고 저를 계속 어디 유튜브 나가면은 이 댓글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네요. 좋네요. 네, 이거 해가지고. 아니 자기 이름도 알리고 네. 뭐 친근한 표현이고. 이름이 되게 이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이름 덕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듣고 딱 기억이 나니까 차호 야호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안철수 의원이 한동훈 의원 복당의 반기를 들고 아까처럼 폭탄을 그쪽으로 투척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안철수보다 한동훈이 좀 더 미운 존재가 확실히 된 건 맞습니까? 그런 존재가 되려고 더 노력을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창당 측면도 실질적으로 세 가지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발화 주체입니다. 누가 말했느냐인데 한동훈 의원 본인이 얘기한 게 아니라 평론가분들이나 원로분들이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런 창당론은 사실 실제 창당론이 아니라 이제 협상 카드 정도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친한 게 징계하면 우리 나갈 수 있어라고 하는 정도의 경고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그래도 창당을 하기 위한 배경에는 실체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한동훈 의원 지역구가 부산 지역인데 뭐 최근 여론조사 보면은 그 PK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20% 넘게 빠졌다. 뭐 이런 조사까지 나왔으니까 민심의 동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한계 의원들이 우리는 창당 확률이 0이다라고 자르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그들의 목표는 신당 창당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라는 플랫폼을 다시 자신들의 것으로 되찾는 게 목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창당하려면은 현역 의원도 필요하고 조직도 필요하고 자금도 필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명분이 필요합니다. 근데 창당은 이제 지도를 펴놓고 하는 게 아니라 명분을 세워놓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서울과 부산이라는 특정 지역이 나오는 창당론은 창당의 신호가 아니라 어느 정도 협상의 신호로 보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소장님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이게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런 내용들이 주변에서 벌어지다 보니까 오 시장도 이 유죄 가능성 있는 거 아니냐. 홍준표 전 시장도 이거 오 시장 이거 빠져나가기 힘들다. 근데 그 홍준표 전 시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굉장히 관계가 네. 좋은 걸로 아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해석을 내놔서 네.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오세훈 시장의 유죄 가능성은 뭐 거의 0%라고 보거든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사실관계가 좀 다르고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1심에서 유죄를 받은 것도 저는 2심 가서는 좀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가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어요. 근데 예. 그게 공동 정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사 3분 가운데 2분은 무죄고 1분 이진관 판사만 유죄라고 본 거예요. 근데 이진관 판사는 그동안 내란 전담 관련해서 재판하면서 검찰 구형량보다도 훨씬 더 높은 형량을 막 때린 분이에요. 저는 유죄의 심증과 네. 가중처벌의 심증을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진관 재판장 같은 경우엔. 그래서 저는 이 1심 결과를 보고 1에서 3심이 필요하구나. 네. 원래 16일에 김건희 여사 그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로 돼 있었거든요. 예.
대법원 판결이 근데 뭐 지금 특검에서 연기 요청을 해갖고 연기가 될지 안 될지 그걸 대법원이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법원 판결에서 만약에 이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무죄를 확정 짓는다. 그럼 2심 갔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2심 판사가 유죄라고 다시 판결할 수 있을까? 전 그거 어렵다고 보거든요. 네. 또 하나는 그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김한정 씨라는 후원자가 돈을 3천만 원을 줬는지에 대한 인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이 인지 여부를 어떻게 법정에서 증명할 거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화영 경기평화부지사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가깝습니까? 아니면 김한정 후원자와 오세훈 시장이 가깝습니까? 당시 후보가. 누가 더 가까운 사이예요? 상식적으로. 전자 아니에요? 전자가 당연히 가깝죠. 그렇죠. 예. 김한정이 더 가깝죠. 아이 경기부지사가 가깝죠. 경기부지사는 아니, 이거 사인도 이화영 받고 이재명은 보고를 제휴 해야 관계고 되죠. 네. 이화영 이재명은 제휴 관계고 제가 그 대북 송금을 옹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재판 결과를 봐야 되는데 이화영 이재명은 이재명 지사가 이해찬 그 대표하고 손잡기 위해서 이화영 부지사하고 제휴를 한 거거든요. 예. 근데 김한정 씨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원자잖아요. 그쪽이 더 가깝죠. 그렇게 얘기하면 오세훈 시장한테 불리하다니까. 아니 근데 보고 체계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조직이라는 게 후원자는 나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고 결제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경기평화부지사는 경기지사에게 허가를 득하거나 이거 이런 일이 진행된다고 보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전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오세훈 시장은 그 일이 이루어진지 모른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이 김한정 후원자도 난 그걸 보고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 사람만 아는 얘기인데 두 사람 모두 부인하는 사실 관계를 어떻게 법원에서 야 내가 네 마음속에 들어봤는데 그거 진짜 너 알고 있었어라고 어떻게 유죄를 줄 수 있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명태균 씨 관련해서 지금 뭐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결과도 2심 결과에선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이거를 오세훈 시장에게 적용해서 오세훈 시장도 어렵게 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법조인은 아니지만 뭐 동의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6월 17일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 씨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어요. 이게 22일에 1심 선고가 나온다고 하니까 와 되게 좀 가슴 졸이는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다. 근데 저도 무죄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게 수상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사례처럼 수상하지만 입증 못하는 입증이 안 되는. 이 문제의 정통한 그러니까 이 명태균 씨 관련해서 취재를 좀 깊이 한 네. 그 기자 중에 제가 아는 기자가 있는데 그 평소에 좀 서로 갖고 있었던 생각을 얘기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진짜 관여를 했다고 해도 그걸 어떻게 밝혀내겠냐. 예,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둘 다 무죄가 나올 것 같긴 하다. 사실 수상하긴 하죠. 왜냐하면 김한정 씨가 강혜경 씨하고 통화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갖고 내가 명태균하고 엮인 거 아니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뭔 얘기냐면 오세훈 시장이 나보고 명태균 만나보라 그랬다. 예, 그 얘기를 하면서 그래갖고 내가 엮인 거 아니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보면 수상하죠. 근데 진짜 그 돈을 그 기관의 그 여론조사 회사에 지급할 때 그때 오세훈 시장 쪽에서 별 움직임이 없었다. 만약에 사실 김한정 씨하고 오세훈 시장하고 다 얘기가 돼 있었지만 네. 그때는 별 얘기가 없었다. 그래서 증거를 못 잡으면은 이거는 무죄인 거거든요. 근데 한때 이제 강철원 부시장이 같이 엮이면서 이거는 김한정 씨하고 또 다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엮였다 이렇게 봤는데 예. 근데 특검 수사하고 법정에서 진행을 했는데 플러스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세훈 시장 무죄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은 나경원 의원이 지금 시장 준비하고 있는 소문이 돌던데 차오 대변인 나경원 의원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걸 멈춰야 되겠습니까? 저는 뭐 사실이 아니길 바라고요. 네. 아직 선고도 나오지 않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문이 왜 도는지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이 그림이 또 기시감이 있어요. 2011년도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투표하고 시장직 던지면서 열린 보궐선거에 그때도 나경원 의원님이 출마를 하셨었거든요. 그때도 시동을 걸고. 물론 그때는 이제 정식으로 후보가 네. 되셔가지고 한 거긴 하지만 지금은 소문이 선거가 나오기 전에 이미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 부분은 조금 그때보다 몇 걸음 더 나아가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근데 이 문제 자체가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 게 아까 김수민 평론가님께서도 국민의힘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국민의힘이 가진 고유의 문제거든요. 네.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당대표를 당원권 정지로 묶어놓고 권력을 제한한 게 2022년도입니다. 이준석 대표 때. 그때는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다 하면서 그 이른바 체리따봉이라고 하죠. 예, 그게 불거졌었고 또 개헌 국면에서는 대통령의 위기가 또 당대표를 축출하는 계기가 됐고 올해 초에는 그 당대표를 제명까지 시켰습니다. 이게 동료의 위기가 이 번번이 누군가의 기회가 되는 정당 이게 한 번이면은 사건인데요. 이게 십수년째 계속되면 그게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 당의 문화를 좀 바꿔야 된다. 네. 그러니까 남의 아픔을 본인의 호재로 삼지 말자. 아니 이 근데 말씀이네요. 저는 이 장면 자체가 보수의 위기라고 보는 게 왜 그러냐면 지금 보수 재편의 캘린더는 사실 당이 뭔가 정책 발표를 하고 이벤트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 보면은 중앙지법의 판결 그 달력에만 매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미래를 법원 달력에 맡긴 정치인은 위기라고 본인들이 좀 자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되게 진지한 사람이다. 이런 장호 대표님. 일이 벌어지면 네. 김정철 최고가 빨리 준비해야죠. 왜 김정철 최고 뭐 하고 있어 지금 방송 안 나오고. 네, 선거 치르고 힘들 겁니다. 아니 이런 일 벌어져갖고 선거 무효돼서 고생했어요. 하면 김정철 최고가 떼어갖고 더 많이 얻을 생각을 해야죠. 네. 또 하나는 지금 김수민 평론가가 이런 개인기까지 했는데 좋아요를 안 누르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지금 777개가 안 되고 있잖아요. 제가 몇 국내 개입니까? 유일의 김한정 씨 성대모사. 그러니까 국내 유일의 김한정 성대모사인데. 그래갖고 내가 명태균이하고 엮인 거 아니에요. 근데 난 그거 지금 처음 들었거든요. 네. 근데 진짜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녹취 파일 들어보셨어요? 아, 그러니까 그거랑 진짜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건 제가 어떻게- 여기서 처음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모 라디오 방송에서 했습니다. 내가 하다 김한정 씨 성대모사도 한다. 네, 여기서 한 번 더 선을 보인 겁니다. 야, 그거 챙겨 들어봐야 되겠네. 대단하시네요. 저는 김영선 국회의원하고 약간 매치가 되더라고요. 그 명태균 씨하고 같이 네. 뭐 연관이 되어 있는 분. 그때는 명태균 씨가 뭐라고 했죠? 김건희한테 딱 붙어야 오선한다 했습니까? 아니 앞에 가면 따지지도 못하면서 PTSD 오네요. 멋대로 하지 마세요. 어디서 연습해요 주로? 화장실에서 연습하나? 아 요게 연습을 하면 잘 안 되더라고요. 한 번에 돼야 돼. 한 번에. 요새는 한 번에 돼야 돼요. 첫 시도에 한 번에 네, 아니 네. 그래도 혼자 연습은 해볼 거 힘들어요. 아니야. 혼자 어디서 화장실에서 하는 거 아니야. 뭐 출근할 때 하거나. 차 안에서. 네, 제가 예전에 어디 TV 출연할 때는 저기 지하철을 걸어갈 때 네. 밤이라 가지고 조금 승객들이 적을 때 제가 네. 걸어가면서 예, 그때 아마 기억으로 송영길 당시 민주당 대표 성대모사를 준비를 해갔는데 근데 네. 문제는 이게 방송국 가서 대기 시간이 길잖아요. 네. 네. 없어져요 목소리가 아. 다 풀려버려요. 예. 네. 아 근데 저런 재능이 있는 건 참 부러워요. 아예 재능 기부 감사합니다. 저는 아 사실 이게 재능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좀 네. 유쾌하게 방송도 하고 하는데 네. 저런 그 결정적인 재능이 없어갖고 저걸 못 하겠더라고. 이거 다음에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가능하신 걸로. 방송하려면 정치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처럼 그런가요? 비정치인이어야 이렇게 해도 별로 정치하기는 어렵다. 신경 안 쓰니까. 네. 예. 재미는 있지만은 공천에는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예. 장동윤 대표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김영호 전 국회부의장이 이어서 비대위원장을 지낸 5선 중진 권영세 의원이 어제 아침 라디오 프로그램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동윤 대표의 사퇴를 촉구한다. 그리고 장 대표가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당 지도부가 나서야 된다라고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원로와 중진 정치인이 장 대표 사퇴를 다 요구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대표는 꿋꿋이 버티고 있지요. 예.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우리 장동윤 대표. 예. 많은 분들이 지금 사퇴를 원하고 있는데 장동윤 대표 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영세 의원께서 결국에는 당 지도부가 나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장동혁 대표는
내년 8월까지 갈 것 같다라는 전제하에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신동욱, 김재원 이런 최고위원들이 나서줘야만 한다. 이 이야기는 장동혁 대표 흔들기가 아니라 신동욱, 김재원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를 내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뭐 저는 계속적으로 항상 방송에서 장동혁 대표 스스로 내려올 일은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도 장외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전국을 돌고 계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특검도 아마 시작을 할 것 같고 이 과정에서 본인의 역할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좋은 이야기로 하면은 국민들과 함께 의혹을 해소하겠다. 그리고 뭐 다른 얘기로 보면은 국회와 당내에서 계속적으로 나를 흔들기를 하니까 나는 좀 바깥에서 그냥 내 할 일을 찾겠다 이런 좀 과정들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근데 글쎄요. 근데 신동욱,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이 나름대로 좀 강성 지지층들에게 소구를 하면서 그 자리에 가 계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에는 다음번 총선에서 이제 출마를 하실 거라고 저 생각하는데 네. 그러면 언론 노출이 계속 있어야 돼요. 근데 이분 지금 이 시끄러운 지도부에서 최고위원 하고 계시니까 언론에서 단독 인터뷰 계속 따주는 거거든요. 만약에 사퇴하시면은 언론에서 김재원이라는 사람을 굳이 부를 만한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처럼 뭐 2대2 뭐 이렇게 여러 명이 나갈 때 나가는 거지 지금처럼 단독 인터뷰를 하게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본인의 존재감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김재원 최고는 저는 사퇴할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요? 네. 네. 이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인데 지금은 이제 뭐 장동혁 지도부 체제에 대해서 흔드는 게 좀 어려운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장동혁 대표를 흔드는 것 자체,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이 자리에서 사퇴를 하는 게 힘들지 않을까? 네, 저는 뭐 계속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드디어 찐윤이 나선 거죠. 예,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찐윤이 야 이제 우리 얼굴마다 바꿀게 이렇게라고 움직이는 걸로 보여요. 예, 그렇게 움직이는 걸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대상은 신동욱, 김재원 두 최고를 향해서 니들 우리 이제 마음 바꿨으니까 알아서 선택해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들리는데 문제는 장동혁 대표가 어쨌든 강성 지지층의 인기를 얻고 있어요. 이건 정청래 대표하고 비슷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강성 지지층을 설득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하다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은 이해는 해요. 근데 강성 지지층에 대한 설득을 얼마나 어떻게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그분들에 대한 설득을 하고 만약에 저는 진짜로 여기서 장동혁 체제가 무너져 그러면은 무너지고 나서 이제 전당대회를 또 하겠죠. 장동혁 대표가 또 나오면 장동혁 대표가 아예 안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까지 보진 않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무너져 버리면은 장동혁 대표 피해자가 돼 버려요. 어이없게. 근데 그렇게 돼가지고 나오면 오히려 장동혁 대표 다시 선출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렇다면은 이 강성 지지층에 대한 설득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어거지로 끌어내리려는 것보다 정말 잘못 가고 있다면 당원들에 대한 설득이 우선돼야죠. 그래요. 장동혁 대표의 모습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한기? 그 수성하는 쪽보다 네. 공성하는 쪽이 힘이 더 세야 돼요. 3배, 4배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버티고 있는 그 사람보다 밀어내려고 하는 압력이 더 커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보안 수사권으로 예를 들면 네. 아까 전에 뭐 줄을 선이 많이 그러잖아요. 네. 우린 소음이 벌어지잖아요. 뭔가 사건이 생기면. 근데 민주당을 비판하는 그 개혁신당에서는 소음이 안 벌어지잖아요. 네. 누구도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게 그 수성하는 힘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어떠한 비판도 가할 수 없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 거거든. 이를테면 개혁신당은. 마찬가지로 장동혁 대표라는 사람이 지금 버티고 서 있고 강성 지지층을 동력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를 밀어내려면은 그보다 더 훨씬 더 강한 지지층을 가지고 밀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제도적으로는 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밀어낼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결국 정치적 동력밖에 없는 건데 네. 밀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국민적 지지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밀어낼 수가 없어요. 경영세 의원이 국민적 신뢰를 받는 분이 아니잖아요.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우재준 최고위원, 뭐 다른 분들이 전부 다 어떤 국민의힘 내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뭐 확보하고 사람들 지지를 모으고 이렇게 활동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반발만 되는 거고 충돌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마치 도루마문처럼, 마치 인셉션처럼 작년부터 돌던 팽이가 한 내년 한 2월
5월까지 계속 돌지 않을까. 이게 그리고 장동혁, 한동훈 이 두 분은 서로의 존재 이유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의원이 최근에 저는 좀 정무적으로 실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철수 의원이랑 각을 세우고 있는 거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제 정의안 후보와 관련해서 또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편을 늘려가야 되는데 이게 그리고 또 왜냐면 이 두 그룹이 중도 보수 본인들과 좀 가까운 이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과 대화를 하기보다는 척을 지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뭐 당내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얼씬도 하지 마라. 그리고 그 레카드를 내리고서 창당해라. 이런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원래 평소에 워딩이 그렇게 센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만큼 이번 과정에 있어서 대화조차 하기 힘든 사람이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시게 된 거죠. 그러면 지금 결국에는 이런 뉴스들이 한동훈 의원의 네거티브한 이슈로서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고 있어요. 당원들께서 어제 아침에 나왔었던 그 조원 CNI에서 조사한 여론조사를 보면은 국민의힘의 쇄신을 하는 데 있어서 한동훈 복당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게 저희 당원들도 한 58%,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도 한 57%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게 2,000명을 넘게 조사를 한 거거든요. 보통 여론조사 한 1,000명 정도 조사하는데 이거를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는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이 당으로 복당을 하는 데 있어서 자꾸 당원들께서 걱정하시는 거는 한동훈 의원이 돌아오면은 당이 다시 두 쪽 난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시니까 초반에는 무슨 의원 공부 모임도 가네, 뭐 같이 뭐 법안도 발의하네 이런 것들은 좋다 이거예요. 이러면서 하나씩 스탠스를 넓혀가야 되는데 지금은 약간 점령군처럼 행세를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문제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한동훈 개인보다 그 옆에 있는 스피커들의 발언이 너무 세요. 세요. 그리고 한동훈 지지자들의 화력이 너무 세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도 저도 이제 저의 개인적인 경험들을 생각을 해보면 아마 이제 친한계 스피커들이 방송에서 이분에 대해서만 문제 제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자분들이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했을 겁니다. 저 같은 그냥 방송에서 뭐 유명하지도 않은 일개 개인한테도 뭐 SNS든 뭐든 하든 그렇죠. 이분들 일단 쌍시옷부터 들어가시는 분들이거든요. 아니 제가 그 예능을 찍었었잖아요. 그 예능도 하니까 욕을 엄청 먹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 예능으로 욕 먹을 때는 쌍시옷은 안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래도 존댓말로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같이 쌍시옷을 욕하지. 저는 답장은 안 보내죠. 누나는 헌기랑 그런데 다르니까. 이제 그 한동훈 지지자들의 그 욕의 수위라는 것이 굉장히 높구나. 제가 그 예능에서 그 네거티브 그 받으면서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도 아마 그런 것들에 질려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한동훈 의원이 스피커들도 좀 정리를 해야 되고 지지자들에게도 문제 제기를 좀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되게 웃기긴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제가 저기 SNS에 한동훈 저도 이제 뭐 비판했는데 네. 어떤 보수 저기 지지하시는 분이 댓글에 달기는 곧 몰려오겠네 이렇게 댓글 달더라고요. 그리고 막 메시지 같은 거 보내고 그래서 이게 무슨 약간 그 버튼 같은 건가? 누르면은 다 그냥 모이는 뭐 그런 게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뭐 대체로 강 변호사님이 말씀에 이제 수긍이 가는데 그냥 다른 시각 하나만 첨언을 드리면 네. 그 아까 전에 나왔던 조원 CNI 여론조사 그 보수 재건에 그 한동훈 의원의 복당이 도움이 되냐 안 되냐 그 요거 있잖아요. 네. 저는 저거 어떻게 해석했냐면 하나는 한동훈 의원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 또 하나는 국민의힘에 대한 체념이 좀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복합적으로 담겨 있는 건데 저도 한동훈 의원 하는 거 보면 창당하지 저 왜 저러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동훈 의원의 비판에서 그런 게 아니라 아니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 국물도 없다고 발도 못 붙이게 한다고 하고 한동훈 의원과 전혀 다르잖아요. 한 집에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정당이라는 건 어쨌든 같은 지향을 갖고 모여서 가는 정치 결사인 거 아니에요. 아무리 거기서 싸우더라도. 근데 저거는 같은 목표로 가는 정당이 아니에요. 한동훈 의원과 국민의힘은. 그래서 조갑재 대표 같은 분도 창당하라 이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국민의힘에 복당한다고 해서 한동훈이 공성하는 힘이 더 강해져서 쇄신으로 이어질 것 같지 않으니 당신이 그냥 지향이 맞는 사람들
의원끼리 창당을 하고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으면 거기서 보수가 더 커지지 않겠냐라는 마음이 중첩돼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조금 이제 실망스러운 평들이 나오다 보니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뭐 사실상 당에 왜냐면 그 다음 뭐 인물도 보이질 않는 거잖아요. 게다가 지금 만약에 당장 그만둔다고 해도 공천권이 있는 그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는 이번 전당대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에서의 어떤 갈등 같은 것만 노출을 하고 그리고 친한계에서도 출마할 사람이 없어요. 뭐 배현진 의원 이런 분, 뭐 박정은 의원 뭐 이런 분들이 뭐 나오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전당대회 때 조경태 의원 나왔었는데 득표 굉장히 미미했었단 말이에요. 한동훈이 아니면 안 돼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도 지금 당장 장동혁 대표가 정말로 내려오면은 좀 곤란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의원에 대한 비난을 되게 거세게 했던 인간이거든요. 비판이 아니라 비난이요. 근데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는 논조를 바꿨어요. 원래 우리 당 사람이 지역구로 있던 거기서 당선이 됐는데 그 유권자가 선출한 거기 때문에 기존처럼 하면은 우리 지지했던 그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논조를 바꿨거든요. 네. 근데 아까 전에 강 변호사님이 뭐 스피커들 얘기를 했잖아요. 친한계 스피커들. 저 보고 있으면 무슨 재림예수인 줄 아는 것처럼 굴어요. 실제로 한동훈이 거기서 살아 돌아온 재림예수처럼 군다고요. 재림예수처럼. 예,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한동훈 의원의 입지를 굉장히 좁힐 거예요. 한동훈 의원 스피커나 한동훈 의원이 하는 정치 방식은 보면은 편을 늘리는 게 아니라 자꾸 누군가와 전선을 긋고 쳐내고 해서 고립되고 선명성만 남기는 방식이잖아요. 이준석 대표랑도 싸우고 오세훈 시장이랑도 견제하고 장동혁 대표랑도 싸우고 뭐 이런 식인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본인들한테도 별로 좋을 게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빠가 까를 만듭니다. 예, 빠가 심해지면 나머지 사람들은 싫어해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 부분은 저는 안철수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의 이 갈등에서 바로 보여졌다고 보이는 게 사실 자세히 보면은 안철수 의원이 증언을 하고 나서 한동훈 전 대표가 그거에 대해서 페이스북에 올리는데 거기다가 안철수 의원한테 네가 거짓말했어 이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그냥 자기가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안철수 의원은 생각과 다르다라는 정도로 올렸는데 문제는 그거를 가지고 해석하는 친한계 패널들이 방송에 나가서 안철수가 거짓말했다, 위증했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세게 워딩이 나간 거야. 한마디로 싸움을 붙인 거야. 네. 한마디로 싸움을 붙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안철수 열받죠. 안철수 의원도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한동훈 응원하는데 너 친한계 패널들 쟤네들 너한테 도움되는 거 아니야. 정리해. 이거 새겨 들으셔야 돼요, 정말로. 왜냐면은 안철수 의원만 그렇게 느낄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낄 거고요. 비정상적으로 응원하시는 분들은 저희도 있고 그들도 있고 다 있을 거라서 이해는 합니다만 그거를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양념 이런 식으로 대하시면 안 돼요. 잘못된 건 잘못했다 그러고 내부에서 쓴소리 하다가 뭘 되신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분들이 오히려 그 조직을 건강하게 하는 겁니다. 뭘 하니 누구야? 저희 김근식 선생님 있잖아. 본인이 뭘 됐었다고 막 그랬는데 뭐 요새는 안 그러시긴 한 것 같은데 저는 친한계 패널도 다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굉장히 이성적으로 하시고 좀 중간을 지키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오히려 진짜 한동훈 대표를 위하는 거다. 왜? 한동훈 대표한테 잘 보이려면 계속 아첨만 하면 되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무슨 무결점 인간인 것처럼 얘기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대중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인정을 받고 그렇게 가려면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가야 된다고요. 비판받을 건 비판 받고 가야 되고 그렇게 무결점으로 이렇게 하면 신격화하는 것밖에 안 돼요.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지난 총선 때 한동훈 당시 후보가 어쨌든 전재수 의원 지역구였었잖아요. 그럼 이제 민주당 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그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와의 공동정부를 이야기했던 것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 메시지를 내야 된다. 그래야 본인도 더 큰 정치인으로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없었죠. 그리고 오히려 후원회장이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좀 논란이 있었던 이런 분들을 인선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근데 아까 이제 하원기 대변인도 얘기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지역분들께서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을 합니다. 근데 지금 한동훈 의원은 지역에서의 국회의원 넘어서서 국민의힘으로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역분들에게 마음을 얻은 것과 또 저희 당원들의 마음을 얻는 것은 약간 다른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자꾸 이제 뺄셈의 정치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 가지로 좀 많이 아쉽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뭐 한동훈 의원도 그렇고 예, 장동근 대표도 그렇고 다들 불만이 많은 것 같고 옳지 않은 방향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짜 한심하죠. 모든 정당들이. 네. 네. 모든 정당들이 다 한심합니다. 다 꺼졌으면 좋겠죠. 글쎄요. 내만 가지 않은 것도 있지만 다음에는 한심합니다. 예. 다음 주에는 형님이 그냥 닭간다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요? 세 명 그냥 가만히 듣고 있고 차례대로 찍어가면서 얘들 말이야. 제가 그 지난주에 다시 회식 얘기를 해서 다시 죄송합니다만 회식이 많이 인상 깊었구나. 지난주에 회식할 때 제가 진짜 힘들었어요. 초반에 너무 피곤해서 맞아요. 그냥 도망갈까 저도. 이 생각을 했는데 원인을 저는 몰라서 저는 그냥 컨디션 안 좋은 줄 알았는데 오늘 알았습니다. 예, 그냥 저 짜증나. 갑자기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요. 예, 세 분의 얘기를 계속 1시간 동안 듣기만 하니까 별로 그렇게 기분도 좋지 않고 지들이기만 하네. 뭐 이런 지루합니다. 거. 예. 예, 오늘 방송 지루한 거 인정합니다. 예. 네. 그러나 네. 인정하니까 제가 인정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우리 좋아요는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죠. 좋아요 아직 1,400개가 안 됐어요. 네, 아직 900개도 안 됐습니다. 예, 여러분들께서도 지루하셨죠? 예, 세 분께서 말이 참 많고 서로 견해가 또 다르다 보니까 그래요. 또 말이 말을 낳고 또 의견이 의견을 또 낳다 보니까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고 그래도 이런 축축 처지는 분위기 되게 좋지 않나요? 축축 처지는 분위기. 차라리 그럴 거면 제가 저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은 그런 분위기 인정합니다만. 그지 웃겼겠다. 그것도 안 좋아하시니까. 꾸벅꾸벅 졸면서. 이렇게 방송하다가 속으로 오늘 왜 이렇게 배고프지라는 헛생각을 하게끔 만들어 주신 우리 세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리백숙 먹으면 맛있어. 맛있었어요.